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줬던 주요 이슈들 살펴보면서 특징주도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굿모닝 마켓 인사이트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저희가 이번 주에 좀 소규모 개편을 맞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또 최진석 팀장을 모시고 새로운 코너를 준비했으니까 시청자분들께서 좀 채널 돌리지 마시고 어떤 계속 코너인지는 말씀 안 해주시나요? 네, 이따가 공개할 겁니다. 네. 자, 일단 질문부터 먼저 드려보도록 할게요. 시장에 대한 판단은 먼저 드려봐야 될 텐데 미국과 중국의 이 단계적인 관세 철폐 굉장히 좋은 소식으로 작용을 했죠. 어제 이제 저녁쯤에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국 증시 이제 선물 시장부터 좀 강한 그런 반응이 나타났는데 네. 결국은 이제 가오펑 중국 상무부 대변인의 발표였습니다. 합의 진전에 따라서 이제 상호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할 것이다. 그리고 1단계 합의에 도달 시에 반드시 동시에 같은 비율로 이제 고율 관세를 철폐할 것이다라는 발표를 했고 시장이 좀 환호를 했는데요. 현재 이제 미중 양국이 어떻게 관세를 부과를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 이제 지난해 7월과 8월에 이제 340억 달러 그리고 160억 달러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25%의 이 관세를 물렸고 그리고 중국도 이때 바로 보복 관세를 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부과를 했죠.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관세 전쟁의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18년 9월에 이제 미국에서 2천억 달러 규모의 다시 한번 관세를 또 부과를 했고 나중에 이제 관세를 인상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었고요. 중국에서도 이제 600억 달러 그리고 올해 7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또 한 번 관세를 매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올해 9월에 이 발효가 됐거나 아니면 12월에 발효가 돼 마지막 3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도 15%의 관세를 물렸기 때문에 지금 미국과 중국 모두 거의 모든 상호의 이 무역품에 대해서 관세를 발표를 하거나 발효를 한 상황인데 일단 이제 같은 비율로 철폐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좀 가능한 시나리오를 예상을 해보자면은 아무래도 작년에 이제 500억 달러 규모에 대해서 상호 똑같이 또 규모에 대해서 이 관세를 물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부터 좀 풀리지 않을까 아니면은 앞으로 이제 이 부과가 예정이 돼 있는 관세를 좀 철폐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슷한 비율로 관세를 좀 철폐하자라는 제안을 또 했던 거고 여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미국과 중국이 합의에 다다랐다라는 이야기인데 결국 이게 우리가 좀 계속 지지부진했었던 무역 전쟁에 대한 해소로 이어지게 될까요? 어떻게 본다면은 중국이 이 부분을 굉장히 좀 강조를 했다. 그리고 무역 협상이 이 내용을 포함시키기를 원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미국이 이제 받아들인 모양새가 됐죠. 그러면 이제 중국이 또 여기에 대해서 뭘 또 해줄 것이냐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될 텐데 일단은 이제 무역 전쟁의 어떤 종전의 이제 시작을 좀 알린 것 같습니다. 좀 신호탄이 된 것 같은데 그러면서 오늘 시장에서 이 증시도 물론 환호를 했지만은 위험 자산에 대한 심리가 크게 회복됐다라는 게 증명된 게 가장 이제 두드러진 자산 시장 반응이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제 한 15bp 정도 상승을 해서 이제 한 2%에 좀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일 상승폭 기준으로 해가지고 2016년도에 이제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이후에 최대 이제 상승폭이 나타났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다면은 이렇게 되면서 장단기 국채 금리 간의 스프레드, 즉 차이도 올해 들어서 가장 넓게 벌어졌습니다. 10년물과 3개월간의 이제 스프레드가 되겠는데 올해 기준으로 해가지고 가장 큰 폭으로 지금 벌어진 상황. 그만큼 이제 안전자산이 이제 국채에 대한 수요가 적어졌다. 그리고 장기 성장이라든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 전망이 개선됐다. 이렇게 또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 그만큼 좀 좋았던 그런 시장 흐름이었고 업종별 흐름으로 보더라도 어떤 에너지라든지 IT, 금융이 좀 잘 갔고 경기 방어주가 오늘도 좀 못 가는 모습 그런 양상이 시장에서 나타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시장 분위기가 지난 8, 9월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안 좋다 보니까 국채 금리가 너무나도 크게 떨어졌었죠. 안전자산을 너무 많이 쏠렸기 때문인데 이 국채 금리가 좀 정상화되고 있는 과정으로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예고해드렸던 대로 오늘부터 이제 일주일에 매주 금요일에 한 번씩 최진석 팀장과 함께 새로운 코너를 좀 준비했거든요. 바로 최진석의 종목 레이더. 우리가 꼭 살펴봐야 될 종목을 공개하는 코너입니다. 한번 화면과 함께 만나보시죠. 자, 오늘 바로 저희가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이 바로 이겁니다. 5G를 타고 다시 날아오를 퀄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라는 건데 사실 퀄컴이
대략적으로는 칩 만드는 데 아니야. 이게 이 정도는 알고 네, 있는데 네, 좀 네. 구체적으로 퀄컴이 뭐 하는 기업입니까? 퀄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미국 주식을 좀 주시를 하고 있는 종목들 가운데서 그래도 좀 이슈가 있는 종목을 좀 갖고 오려고 했습니다. 네. 퀄컴이 이제 6일 수요일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겸사겸사 갖고 왔는데 퀄컴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기업 가운데서도 좀 형태가 많죠. 근데 반도체 생산은 하지는 않고 설계만 하는 이제 대표적인 팹리스 기업입니다. 네네. 이 비교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둘 다 하죠. 설계도 하고 그리고 생산, 즉 파운드리 사업도 하는데 그리고 또 파운드리 사업에서 가장 좀 유명한 기업이 대만의 TSMC라고 볼 수가 있고 근데 퀄컴은 이제 팹리스, 설계만 하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반도체 시장 전체 3위고 이제 모바일 반도체는 전체 1위 기업입니다. 1985년도에 이제 설립이 됐고 이 시총 같은 경우에도 한 120조 원 정도 되는 대기업입니다. 9월 결산이기 때문에 이번에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FY 19년도가 마무리가 됐어요. 네네. 근데 이제 전체 매출이 한 192억 달러 정도 됐는데 그 중에 이제 QCT라고 해가지고 즉 이 모뎀 칩, 즉 반도체 사업을 얘기하는 것이 한 76% 정도 비중이 되고 그리고 QTL이라고 해가지고 네네. 퀄컴이 이제 특허를 워낙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라이선스 비용을 이제 걷어들이는 그 사업 부문이 한 24% 정도로 이 두 사업이 좀 대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종목 레이더의 첫 번째 시간으로 퀄컴을 꼽아주셨는데 여러 가지 이슈도 있겠지만 당장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또 첫 번째 종목으로 선정된 것도 있을 거예요. 실적은 네. 어땠을까요? 실적이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네. 수치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EPS가 컨센서스가 0.71달러였는데 0.78달러가 나왔고요. 매출 같은 경우에도 컨센서스가 48억 달러였는데 48.1억 달러로 둘 다 비트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YOY로는 10% 이상의 좀 감소세가 나타나기는 했지만요.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개의 사업 부문 가운데 이제 칩 부문, 즉 QCT 부문의 매출이 22%나 줄어들었는데요. 근데 이제 QTL, 라이센스 부문에서 매출이 4% 늘어났고 그리고 모두 이 사업 부문에서 일단은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양호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FY 2020년도 1분기, 즉 19년도 10월에서 12월까지의 가이던스도 좀 발표를 했는데 매출이 이제 44억에서 52억 달러, 그리고 EPS가 0.8에서 0.9달러를 예상을 했는데 이 역시도 두 수치가 모두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어요. 네.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어제 장 마감 이후에부터 상당히 좀 격한 주가 반응이 나타났고 오늘도 한 6% 정도 좀 급등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요. 자, 오늘 시장에서 이제 6% 넘게 급등하고 있는 이 퀄컴 보니까 52주 신고가를 또 계속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자, 근데 이 퀄컴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 화면에 지금 나오고 있어요. 5G를 타고 다시 날아올 때 5G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존재하죠. 가장 먼저 이 기대감이 5G 상용화고 두 번째가 법적 리스크 해소, 세 네. 번째가 이제 신흥시장 모멘텀. 제가 이렇게 세 가지를 꼽아봤는데 네. 퀄컴은 우선 말씀을 드릴 게 스마트폰용 칩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업이죠. 그래프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더라도 2008년 초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스마트폰의 CPU라고 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즉 AP 칩의 시장 점유율이 45%로 애플이나 삼성을 압도하면서 압도적인 1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5G 반도체 시장 점유율 역시도 88%로 상당히 지배적인 위치를 갖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실적 콜에서도 경영진이 이제 이미 230개 기기의 자사의 5G 칩이 탑재가 됐다. 전분기 150개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5G 관련된 라이선스 계약도 벌써 75건이나 체결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5G 상용화에 대해서 한국의 예를 좀 들고 있었는데요. 9월까지 이제 350만 명이 가입을 했다. 그러면서 4G 도입 때보다도 이 상용화 속도가 빠르다고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네네. 스마트폰 시장은 지금 정체 아니면은 역성장의 시대를 벌이고 있습니다. 16년도에 이제 2.52%까지 이제 전년 대비한 출하량 증가율이 둔화가 됐다가 17년도와 18년에는 이제 마이너스 성장세가 나오면서 이제 14억대 초반대까지 떨어진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5G가 스마트폰 시장의 좀 희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퀄컴은 이제 내년에 애플의 5G 폰이 출시가 되는데 세 기종에 모두 납품을 할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고, 그리고 이번 실적 발표에서도 2020년도 글로벌 5G 휴대전화 출하량 전망을
1.75억대에서 2.25억대로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자체적으로 그러네요. 또 제시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모멘텀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법적 리스크는 뭡니까? 애플과 법적 리스크가 이제 해결이 돼서 애플에 납품을 하게 됐다. 이런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리는 네네. 건데 17년 초부터 이제 양사가 소송전을 시작을 했습니다. 애플에서는 퀄컴이 청구를 하는 라이선스 비용이 너무 많다라고 얘기를 했고 퀄컴은 그러면은 특허 침해다 이렇게 또 맞섰는데 올해 4월에 이제 소송을 취하를 했고 6년 라이선스 계약을 이제 체결을 했죠. 그러면서 약 한 50억 달러 정도의 소송료를 받았고 EPS에 연 한 2달러 정도씩 증대되는 효과를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또 화웨이와 라이선스 계약 관련해서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데 협상 중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화웨이 관련된 매출을 이번 가이던스라든지 실적에 포함을 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풀린다면은 법적 리스크 해소 측면에서 또 하나의 또 모멘텀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언급해 드린 것이 신흥시장 모멘텀이 될 텐데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2020년도 정도 되면은 인구의 대부분이 5G 이 가입자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인도 같은 경우에는 네. 스마트폰 보급률이 아직도 30% 미만이고요. 그리고 2018년도 핸드폰 출하량을 보면은 아직도 스마트폰보다 피처폰이 더 많습니다.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신흥 시장에서는 스마트폰 시장의 전체적인 둔화에도 불구하고 먹을거리가 그래도 있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 자, 있겠네요. 이런 긍정적인 요인들이 있지만 물론 그리고 우리가 리스크 요인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퀄컴 같은 경우에 이제 5G 모뎀 칩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두 걸음씩 앞서가는 그런 모습을 네네. 보여왔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5G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같은 경우에 핸드폰에 AP, 즉 CPU가 들어가고 그리고 모뎀 칩, 통신 칩이 그렇죠. 들어가는데 네. 이 두 개를 합친 게 원칩, 즉 시스템 온칩, SoC라고 얘기를 하는 네,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퀄컴이 5G SoC 시장에서는 지금 화웨이라든지 삼성한테 좀 밀리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웨이가 이미 자체적인 5G SoC인 기린 990을 탑재한 핸드폰을 중국에서 출시를 했고요.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에도 같은 이 기종 5G SoC를 연내 양산을 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는 그들이 자기 폰에 좀 사용을 한다 이 정도기 때문에 좀 드러난 악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문제는 그래프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앞으로 이제 화웨이라든지 삼성전자의 5G 원칩이 다른 고객사들에게도 많이 팔릴 경우에 즉 점유율 부분에서 5G 반도체 부분에서 퀄컴이 지금 88%의 점유율을 갖고 있는데 2023년도에는 46%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면서 성능을 또 못지않고 그리고 퀄컴보다도 먼저 나온 이 다른 기업들의 5G 원칩이 있기 때문에 퀄컴은 내년에 이제 양산을 한다라고 네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퀄컴이 이 5G 시장에서 과연 독주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이제 기존의 스마트폰 AP 시장에서 45% 정도의 점유율이었는데 지금도 한 46%가 네네. 예상이 되면은 뭐 같은 거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판단을 잘 내리면서 좀 주목을 해야 할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퀄컴이 SoC 칩을 양산하게 됐을 때 그 경쟁 구도를 좀 보면서 퀄컴에 그렇습니다. 대한 투자 판단을 좀 그때 내려야 돼요. 만약에 역시 퀄컴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게 된다면은 또 한 번 또 입지를 굳히고 또 증명을 하는 그런 또 네네. 무대가 될 수도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퀄컴에 대해서 종목 레이더 첫 번째 시간 코너의 그 종목으로 꼽아봤습니다. 자, 이제 장이 거의 다 마감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일단 미국 시장을 보면 역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한 채 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우존스는 0.6%, S&P 500은 0.24%,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0.24% 정도 마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마감 종가 10초 뒤에 확인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이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 뭐 상승 탄력이 좀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사상 최고가로 3대 지수가 모두 다 마감이 됐고요.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지금 0.67% 상승한 27,678.1포인트의 장을 마쳤고요. 이어서 나스닥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장 막판 상승 탄력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0.28% 신고가 경신하면서 8,434.52에 마감이 됐습니다. S&P 500 보시죠. S&P 500도 0.28% 상승한 3,085.36포인트에 오늘 장을 마쳤습니다.
자, 상품 선물 시장을 좀 보더라도 이 금 가격이 꽤 많이 떨어졌어요. 그만큼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굉장히 커졌다라고 볼 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시장에 대한 총평을 먼저 좀 들어보죠. 이 상승은 뭐 어떻게 본다면 당연한 그런 결과였고, 근데 네. 마지막에 이제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된 것에 대한 이 나름대로의 좀 해석을 내려보자면은 두 네네.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물론 이제 단계적인 관세 철폐 합의했다라는 내용이 전해지기는 했지만은 아직까지 1단계 무역 합의 서명 시점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대한 언급은 나오지가 않았죠. 네. 그리고 1단계 무역 합의가 되면 관세를 이제 철폐하겠다. 또 이런 단서가 달렸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경계심을 갖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시장이 최근에 무역 관련 악재에도 좀 둔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어떻게 네. 본다면은 너무나 오랫동안 이어져 오고 있는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이 이슈 자체에 대한 좀 내성이 생겼다. 그리고 반응 자체가 조금은 예전보다는 덜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전체적인 업종별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S&P 500 지수의 그 지도를 한번 펼쳐서 그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죠. 네, 오늘 보면은 역시 이제 금융업종의 상승세가 좀 두드러졌습니다. 국채금리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시듯이 JP모건이 0.5%,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1.1%, 그리고 골드만삭스는 2% 넘게 급등을 했는데요. 역시 국채금리가 상승을 하다 보니까 시중금리도 올라갔고 이제 은행들의 수익성도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상승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빨간불이 들어온 대표적인 업종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제 유틸리티. 전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영위를 하는 CMS 에너지라든지 아니면 넥스테라 에너지, 듀크 에너지 이런 부분들이 주가가 한 2%씩 정도 하락을 했는데 네네. 역시 오늘 금값도 하락하고 증시도 상승을 하고 즉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된 상황에서 역시 이제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는 좀 상대적인 약세였다라고 말씀을 네네. 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징주 가운데서 여기 이 부킹홀딩스라고 이제 여행 관련된 업체가 되겠는데 주가가 한 8% 넘게 급락을 했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기업 맞죠? 그 맞습니다. 네, 익스피디아였었나요? 네, 익스피디아가 이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네네.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익스피디아의 주가가 한 30% 가깝게 급락을 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행 산업 전반에 대한 우려로 해석이 되면서 부킹홀딩스 이 기업도 시총이 한 100조 원 정도 되는 상당히 좀 큰 기업인데 이 기업도 오늘 주가가 8%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부킹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오늘 7일 마감 후에 실적을 또 발표를 하기 때문에 관련주의 또 움직임에 많은 좀 영향을 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시장 전반적인 평가를 내려봤습니다. 사실 오늘이 디즈니 실적 발표가 있는 날인데 네, 지금 맞습니다. 아직은 좀 안 나온 것 같아서요. 저희가 디즈니 실적은 또 나오는 대로 그 내용을 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